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고을을 제일 잘 다스린 목민관으로 첫손에 꼽히는 이지광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에 나누어 탑재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지광은 양녕대군의 13대 종손으로 사당을 홀로 지키고 있었으나 가세가 비난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어느 날 이공은 사당 앞에 무성한 회나무들을 베어버리면 운이 트일 것이라는 말을 어떤 불승에게 듣고 나무를 베었다. 나무를 베고 난 며칠 후였다. 영조가 남관왕묘에 행차했다가 그때까지 회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사당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양녕대군의 사당임을 확인한 영조는 사손인 이지광에게 벼슬을 내리고 사당을 보수하게 하였다. 벼슬길에 나선 이지광은 단성영감, 흥덕현감, 이천군수, 고양군수, 공주판관, 충주목사, 청주목사 등을 역임하며 지방관으로 어진 정사를 베풀어 백성을 아주 잘 다스린다는 명망을 얻었고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여러 사서에 많이 남아있다. 이지광은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 고을을 잘 다스린 목민관이자 지방관으로 첫손에 꼽힌 분인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을 해결하고 분명하게 살피는 능력에서도 지방관 중 첫손가락에 꼽혔다. 이지광에 관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주지하듯이 이지광은 영조대왕의 은덕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20살에 경상도 단성영감에 임관되는데 바로 그 해에 흉년이 들어 고을 수령 가운데 저치미를 제멋대로 쓰는 자가 많았다. 저치미는 지방에서 거둔 쌀 가운데 서울의 선의청으로 올려보내지 않고 고을에 저장해 두어 비상시에 쓰도록 책정한 쌀이다. 따라서 저치미는 조정에 납부할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 쓸 수 없고 황곡의 재원으로 돌려 쓸 수도 없으며 수령이 이를 어길 때는 장호죄로 다스렸다. 저치미를 제멋대로 쓰는 수령이 많다는 보고를 받은 영조는 선정관을 내보내 죄를 저지른 수령을 적발하여 유배를 보내도록 명하였다. 하지만 조정의 낌새를 알아챈 수령들은 모두 고을 창고에 살해 수량을 채워 처벌을 면하였다.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임금의 명령을 받은 선정관이 단성현에 가보니 이지광의 덕을 칭송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 넘쳐 흘렀으며 백성들이 모두 고을 수령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선정관은 이지광이 고을의 창고에서 저침이 30섬을 풀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한 사실을 알아내고는 고민했다. 만약 이 고을 수령에게 죄를 묻는다면 단성 백성들의 원망이 쌓여서 반드시 내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칠 것 같구나. 단성형 관하로 간 선정관은 이방에게 넌지시 말했다. 먼 길을 오너라. 내가 너무 피곤하니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다. 그 사이에 고을 창고에 쌀을 옮겨 저치미의 수량을 채우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방이 내동원으로 들어가서 이지광에게 아뢰어 수량을 채워두자고 요청하였으나 이지광이 허락하지 않았다. 선정관이 다시 염탐하여 이지광이 이방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이지광이 동원으로 나와서 선정관을 베었다. 선정관이 넌지시 귀띔을 해주니 이지광이 말하였다.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급하여 감히 제멋대로 저치미를 사용한 죄를 지었습니다마는 일신의 안전을 꾀하고자 어찌 거듭 임금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겠습니까? 명령을 받고 오신 선정관께서는 사실대로 조정에 보고하시면 될 따름입니다. 선정관이 조정에 돌아가서 보고하자 칭찬하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법은 법인지라 단성영감 이지광을 파직하고 정배하라는 명이 대왕으로부터 내려졌고 이지광은 익산군으로 귀양 갔다. 이지광에 관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지광이 공주판관이었을 때
어떤 마을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단서를 찾지 못해 시신을 거만만 하고 말았다. 며칠 뒤에 이지광이 관할을 나서 그 마을로 가서는 맨 초입에 자리한 어떤 과부의 주막에 멈춰섰다. 그런 다음 무언가 기묘한 일이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을 물리치고는 과부를 불러 독대했다. 권료에게 살림살이와 술장사의 이문이며 농사의 형편을 물어본 뒤에 곧장 관하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이지광이 관하로 과부를 불러 물었다. 어제 내가 관하로 돌아간 뒤에 찾아와서 무엇을 물어본 자가 있었는가? 과부가 대답하였다. 아무개와 아무개가 와서 물어보기에 문답했던 이야기를 알려주었더니 모두 웃으며 갔습니다. 특별히 자세하게 물어본 사람은 없었는가? 아무개가 자세하게 물어보았으나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믿지 않는 듯 했다고. 예, 무언가 다른 이야기가 없었냐고 여러 번 캐물었습니다. 이지광이 즉시 그 사람을 잡아다 하룻밤 독방에 가둔 다음 날 신문하니 바로 자복하였다. 이지광에 관한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지광이 고향 군수였을 때 이웃 고을에 수령이 와서 읍내 주막에 묵었다. 군수 이지광이 만나보러 나갔는데 주막에 있던 어떤 마부가 하소연하였다. 쌀겨를 담은 자루에 돈 열량을 넣어 두었는데 조금 전에 쌀겨를 꺼내면서 미처 자루에 아가리를 묶어 놓지 않았더니 누가 훔쳐갔습니다. 조사하여 잡아내 주십시오. 이지광이 즉시 명을 내려 오칠한 쟁반을 가져오라 하고 주막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 차례차례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왼손을 쟁반 위로 들어 올리게 하였다. 이웃 고을 수령의 급창 차례가 되자 소매에서 쟁반 위로 쌀겨가 떨어졌다. 이지광이 그 모습을 보고는 명하였다. 빨리 원래 주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어라. 급창이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숨겨둔 곳으로 가서 돈을 꺼내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놀란 이웃 고을의 수령이 그 까닭을 물어보니 이지광이 답하였다. 오른손으로 돈을 집어다 왼쪽 소매 안에 급히 넣었을 텐데 쌀겨 안에 돈이 있었으니 돈을 덮고 있던 쌀겨가 어찌 소매 안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이지광의 추리력을 듣고는 수령이 크게 감탄하였다. 전편 끝, 두 편으로 나누어서 죄송합니다. 후편은 4월 6일 토요일에 탑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남관악묘는 관운장을 모신 사당 가운데 한양, 남대문 밖에 있던 사당을 말합니다. 단성현은 현재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던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입니다. 저치미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나라에서 비축하던 쌀입니다. 선예청은 조선시대의 대동미와 대동목, 대동포 따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장호제는 관리가 관청 소유의 물품을 사적으로 취하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거나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는 행위에 관한 죄입니다. 선전관은 조선시대의 선전관청에 속한 무관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이며 품계는 정산품부터 종구품까지 있었습니다. 내동원은 조선시대의 지방 관아에 있던 안채입니다. 정배는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그 지역 내에서 감시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 또는 그런 형벌입니다. 판관은 조선시대 도, 유수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등에 둔 종우품 간직입니다. 거만은 뒤에 남은 흔적이나 상황을 조사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문은 이익이 남는 돈입니다. 자복은 자백하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급창은 조선시대에 원의 명령을 간접으로 받아 큰 소리로 전달하는 일을 맡아보던 사내종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정현동이 지은 만오만필이 모본입니다. 이것을 안대희, 김종하 교수 등이 옮긴 책 만오만필을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경기 역사문화유산원,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리고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의 정약용이 들려주는 목민심서속 이야기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 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히스토리엔, 조선 왕조 어진 시리즈에서 영조 어진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이야기 자료, 백성의 발 노릇을 한 세마꾼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Z리,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러브픽 그리고 클립아트 코리아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